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비즈니스를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본질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 또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지 많이들 여쭤보곤 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가 원래 뭔지,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할 건가 보다 앞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여름 많이 더우셨죠? 저는 사무실 근처에서 이 냉면집을 자주 갑니다. 냉면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냉면에 돼지갈비를 한 7,000원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참 감격스럽죠. 먹을 때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메밀은 그 전에 참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고기와 냉면을 7,000원에 먹는다. 또 이 직장은 그렇게 많은 스킬을 요구하지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전문 셰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내요. 비즈니스의 힘입니다.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효율성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도표는 수명에 관한 건데요.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이거는 어린애들 죽은 거 뺀 겁니다. 그러니까 60살이면 오래 사는 거였죠. 환갑도 하고.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의 사람들의 수명이 정확히 2배가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식량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의약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싼 값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시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기업들, 비즈니스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이렇듯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죠. 인간들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급격히 힘을 발휘해서 무역을 하고 통상을 하면서 그 나라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보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19세기 유럽,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무수한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죠. 이 도표는 일본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 또 필리핀, 동남아시아까지 나가는 전쟁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이것이 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본은 강할까? 그리고 왜 일본은 저렇게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할까? 큰 질문이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이바쭈, 그 재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군인들과 연결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더 많은 생산시장, 소비시장을 위해서 침략해 들어간 거죠.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는 힘 가운데도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표를 보시면요. 이 도표는 20세기 1900년대부터 그 대기에 방출된 CO2 가스를 기가톤으로 잰 겁니다. 근데 보시면 거의 뭐 변동이 없었어요. 그 전에 아예 없었죠. 그러다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들이 급격하게 CO2 가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톤 단위로. 뭐 때문에 그렇죠?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선 CO2 가스만 잡혀 있는데 사실은 메탄가스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죠. 주로 동물들의 분뇨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이유는 인간들이 육식을 급격히 해서 그렇죠. 이걸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죠? 역시 비즈니스입니다. 축산업 그리고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사한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가 중단이 되고 비행기가 안 날리기 시작하니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면에도 감사한 면이 있죠. 이렇듯 비즈니스는 그리고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경제인 자본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과 위험한 면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큰 단위를 이루는 자본주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정부가 큰 역할들을 해요. 어떤 역할들을 하죠? 정부가 세금이나 그런 걸로도 관여하지만 이자율 그리고 시장이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위험을 줄이고 좋은 점은 강점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자본주의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기업들이에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시장을 내부화시키는 거죠. 밖에 있던 시장을 노동관계로 계약을 맺어서 장기적인 내적인 거래를 하게 하는 거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그걸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게 큰 힘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기업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 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업도 들어가 보면 거래로 이어집니다. 노동계약, 투자계약, 그 무수한 거래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거래가 모여있는 게 기업이고요. 단기적인 거래가 모인 게 밖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가 정말 무엇으로 이루어져? 라고 끝까지 찾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거래가 있는 셈입니다. 거래가. Give and take. 거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부터는 모든 인간관계를 give and take로 생각하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즈니스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경제 시스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요소를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다 그러면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비즈니스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것은 거래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합의입니다. 정의를 내려볼게요. 비즈니스란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환이 아니라 돈이 돌아다니던데요. 사실은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미래에 있을 교환을 약속하는 거죠. 이 돈을 축적해 놓으면 다른 걸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교환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생각하기 위해선 거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서로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돈이나 화폐가 하는 역할은요, 그 필요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미리 상대편의 필요를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연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많이 쌓으면 자기가 미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필요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거는 자기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교환, 이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상대편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필요가 물건을 생산할 것만큼 사이즈가 커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라고 부르고 마켓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는 건강한 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상대편이 무엇을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죠. 또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의력, 머리를 써야 되고요. 시장 조사를 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상대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써서 노동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섬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필요의 교환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과 약속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비즈니스의 기본 건강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복음으로 비즈니스 자체를 복음의 본질 가운데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소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창의력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시지 않은 걸까요? 두 번째, 노동과 수고요. 애써서 일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 동기가 먹고 살려고 하든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하든 애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수고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싫고 잘못된 일입니까? 세 번째,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환합니다. 교환하다 보면요, 물건만 교환하지 않아요. 가까워집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요,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고객도 계속 만나면 친해져요. 깊은 얘기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로 약속을 지켜나가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참 좋은 추억거리가 남게 됩니다. 잘못된 걸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좋은 점 때문에 갖고 있는 굉장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양면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일수록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섹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남녀간이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주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까지 나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것일수록 오히려 심하게 뒤틀리면서 그것 자체에 대한 염증을 갖도록 하는 경향이 있죠. 비즈니스 안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그 귀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